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국 정상회담을 끝냈습니다. 제가 확실히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미국에서 방송하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먼저 말하네요.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정상회담 쭉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고 한국 쪽의 시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에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순서를 부를 때 주로 어떻게 부르냐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자국, 미국, 일본, 한국. 기사를 쓸 때도 항상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3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신문 기사에는 여전히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나오지만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두 나라 정상을 기다리면서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할 때 순서도 윤석열 대통령 먼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뒤. 이건 분명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도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순서였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협정에 서명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그때도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후미오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국가 지도자든 무엇이든 모든 걸 정치적으로 보고 하려는 사람들은 거봐라. 잔뜩 뭐 주기만 하고 받아온 것이 없으니까 그게 뭐 좋은 거야? 실속 없는 그런 순서나 대접받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이번 회담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한국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항상 손해보는 외교를 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한국보다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훨씬 높은 일본에도 때로는 필요하면 실용적인 외교를 하려면 특히 안보와 관련돼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양보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일단은 양보하고 나중에 지금 주변에서 계속 일본에도 뭔가 한국에 도움을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블룸버그 뉴스 등등에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인 피해라고도 볼 수 있죠. 국내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일본에게 뭐 사과해라, 뭐 해라 하면서 어떠한 것을 이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해외에서만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뭐해?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 생각이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지도자의 평가라는 것은 국내와 국외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해외에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국력도 커지고 위상도 높아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 서두가 조금 길었고요. 2015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 별장에는 처음으로 외국 정상들이 초대된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 한국과 일본 지도자를 초대를 한 겁니다. 3자 간의 협정은 아주 간단하죠. 외교적인 것,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 경제적인 것에 뭐 공급망도 통하고 테크놀로지, 인공지능을 합쳐서 다 있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군사적인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연례 합동 훈련을 한다고 했고 새로운 한 라인을 만들고 지도자들끼리도 연례 미팅을 한다. 이런 것을 그리고 또 하나가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 공동 약속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이니까 먼저 바이든 대통령부터 보죠. 아침 뉴스 시간에 이미 모두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협상을 다 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훌륭하고 훌륭한 미팅이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인 용기,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같은 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도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졌습니다. 우리 삼국 동맹으로 인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뭐 하루 상관, 며칠, 몇 개월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빅딜이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을 약하게 했는데 오늘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삼국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게 훨씬 미국도 세계도 안정 쪽으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게 문서에 들어가지 않고 또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고 대통령 주변에 오늘 보면은 이제 국무장관도 옆에 앉아 있고 외무장관이니까요.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옆에 박진 외무장관이 앉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건 정말로 그 중요하게 중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중국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적인 장소에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챕터입니다. 삼국 동맹이. 국가 세 나라가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오랜 동안 계속되는 동맹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리더십 청년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하죠. 한국, 일본, 미국의 일본 대통령, 일본 총리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얘기를 하더군요. 국제 질서가 많이 망가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건 비상사태고 기반이 흔들린다. 세계 질서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긴장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일본의 지도자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바이든 대통령도 뭐 그런 얘기도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뭐 공급망, 테크놀로지 등등등등 다 있다고 하고 기본이 아무튼 외교, 경제, 군사잖아요. 나토, 미니 나토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미니 나토를 만든다. 이건요 한국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겁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니 나토는 될 수 없지만 그와 비슷한 어떤 그 베네핏을 일본이나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나 나토는 아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중국과 북한은 아시아 버전의 나토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은 아예 공식적인 군사동맹. 나토는 유럽 그리고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의 군사동맹이잖아요. 5조 헌장에 보면은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다 공격받은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한다 하는. 그런데 아시아에서 나토를 만들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나 경제적인 것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미국의 많은 매체를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요. 캄보디아, 미얀마, 미국과 가깝습니까? 중국과 가깝습니까? 딱 중국 편이죠. 그러면 인도요? 인도는 인구가 많죠? 개발될 그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중국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듯 보이고 그러다가 또 보면은 미국과 가까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여러 가지 인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또 해주지 않습니다. 인도는 이렇게 독립적인 원래 서구도 믿지 않는 나라가 인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도는 좀 독립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서는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도 약간의 격차가 있지 중국과의 무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 쪽으로 쏠려서 공식적으로 미니 나토를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나토를 만들기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하다, 다양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나토가 아니면서도 나토 스타일의 안전을 어느 정도 담보받는 거, 이 블룸버그가 굉장히 강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나토다 나토다 하면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대응할 정도의 상호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벌써 한 라인 설치를 하고 북한이 뭔가 미사일 테스트 같은 것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같은 뭐 여러 가지 교류 시스템 이런 것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토의 헌장 5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 한국, 미국, 일본 어떤 나라가 공격의 대상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공유를 한다는 것. 물론 오늘 정한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일본과 직접 양자로 맺은 협정이라든가 미국이 또 한국과 맺은 뭐 워싱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만큼 더 깊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러한 삼국 동맹을 맺는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점에서 미니 나토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다. 가능한 경우 뭐 여러 가지 그 전략을 다 조율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교의 그 교수고 한국의 진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빅터 차 교수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뭐 그 안보 그 여러 가지 그 자문을 했었던 이 빅터 차 교수가 연례 군사 훈련을 한다고 했죠. 그걸 이제 서명을 이렇게 했어요. 뭐 새로운 삼국 군사 동맹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런데 삼국은 뭐 새로운 뭐 군사 동맹 뭐 이걸 막 구태여 막 하는 여기다가 이름을 넣고 우리 나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리처럼 꾀꾀거리면 오리인 건 맞다. 나토 미니 나토는 아니지만 나토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이 애매하긴 하죠.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오늘 전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쯤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까봐 겁나죠. 변덕스럽고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만 가고 미국 우선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바뀌면 그 정치적인 정서가 바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공고히 하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보장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지도자끼리 회의를 한다, 고위급 회의를 한다 이런 것을 정해놓지만 너무너무 강하고 독특한 지도자가 나와서 다 깨버리면 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트랜스퍼시픽 조약 이런 거 다 깨버렸잖아요. 파리 기후 조약 같은 것도 깼고 이란 핵협상 같은 것도 깼고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의 오늘 이 같은 캠프 데이비드라는 역사적인 장소에서의 이 같은 미팅도 안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서 길게 보고 뭔가를 그 기초를 다져 놓는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요. 아무튼 국가 안보가 미국, 한국, 일본이 연결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뭔가 반응을 보일 겁니다. 가능한 한 이것과 거의 비슷하도록 뭔가를 마련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그 지도자들이 실용적인 외교, 실용적인 정치를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협이 많으니까요.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중국의 대만, 그로 인한 마구마구 아시아가 흔들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실용적인 정치의 시대에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우선 가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고요. 아무튼 숨막히는 1년 내내 미국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서 욕 엄청 먹으면서 더 큰 곳으로 가야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다. 한국만의 이익을 쫓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한국도 세계의 평화, 번영 이런 것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게 곧 또 한국에도 이득이다. 굉장히 조금 과거의 한국의 그 대통령들보다는 좀 넓은 시각으로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에 대해서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했지? 이건 왜 이렇게, 잼버리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또 왜 이 행정부는 사면을 한 거야? 등등의 많은 나쁜, 그 판정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세계에서는 한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세계 문제에 많이 인볼브를 하고 심지어는 일본에 과감한 양보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격상됐다고 할까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리고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른 세계에서 중요한 분들이 보고 있는 정말로 믿을 만한 reliable한 그런 매체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 근데 제가 하나 여기서 아쉬운 것은요. 오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번이나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모두 발언할 때도 하와이 그 산불 피해자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하고 일본은 2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또 나중에 공동 기자회견 할 때도 했거든요. 그러면 200만 달러면 1,300달러씩 계산을 하면은 뭐 1,340달러 정도 되잖아요. 환율이 지금 26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200만 달러요.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아주 좋은 집 200만 달러 가지고 못 삽니다. 그 정도의 돈을 한 국가가 기부하면서 그만큼 미국의 비극을 우리 일본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 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돈을 주는데 대통령이 맘대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부족한 거죠. 일본은 오기 전에 벌써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하와이 산불이 난 지가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딱 이것부터, 그러니까 ABC가 돼 있는 겁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외교에 대해서. 당연히 아마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오늘 일본과 미국과의 이런 회담이었다면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에 모두 발언에서도 말하는 걸 몰랐던 거죠. 기회를 놓친 거죠. 그걸 못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오후에도 또 못한 겁니다. 또 못했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아침에 한번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손님이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 집에 그 재난에 대해서 뭔가를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한 손님은 아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바이든 대통령도 많이 고맙다는 말을 못 하더군요. 이런 점이 이번에 한국의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이슈는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위켄드 에디션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